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나요? 네,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 변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인이 되고, 가격이 변한 게 원인이고, 이게 이제 결과죠. 수요량 변화가 결과입니다. 네. 그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자, 가격이 상승하면요,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네. 복습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럼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네, 맞아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 이거를 조금 뭐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걸 수요의 법칙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만약에 가격이 10% 올랐어요. 그럼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량은 일단 감소하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량이 몇 % 감소할까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가격이 10%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몇 % 줄어드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몇 % 줄어드는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탄력성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자, 여기서 공을 이렇게 던져요. 제가 공을 던집니다. 공을 던지면 공이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오죠. 튕겨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을 던지면 튕겨 나온다는 건 다 알아.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는 건 안단 말이에요. 공을 던지면 튕겨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만약에 10m라 그래 볼게요. 10m. 그러면 공을 던졌을 때 이게 5m가 튕길지 20m가 튕겨 나갈지 그건 알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공의 탄력성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1이다. 탄력성 1이라는 거는 내가 던진 길이가 10m면 튕겨 나오는 것도 몇 미터 튕겨 나온다? 10m 튕겨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탄력성의 개념이에요. 자, 나중에 다시 적어 드릴 겁니다. 그럼 만약 탄력성이 2다. 그러면 내가 여기 던진 게 10m면 몇 미터 튕겨 나간다? 20m 튕겨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탄력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즉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 반응을 보이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한 거에 비해서 수요량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느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게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는지는 몰라. 모르죠. 근데 여기서 자료를 준단 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몇 % 변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몇 % 변할 것 같아요? 20% 변한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의 개념이에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거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탄력성이 2면은 이제 20%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탄력성이 2라는 거 우리가 알면 5% 변하면 몇 프로 변할까요? 10%. 2% 변하면요? 4%. 6% 변하면요? 12%. 그러니까 탄력성을 가르쳐주면 이제 가격이 몇 프로 변했다는 것만 가르쳐주면 수요량 변화율이 저절로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수학은 항상 우리 경제학은 수식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되거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걸 식으로 이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준은 가격이 변하는 게 기준입니까? 수요량이 변하는 게 기준입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나 이랬으니까 가격이 변하는 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이건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 때 기준에 해당하는 게 분모로 가요. 기준이 되는 게 어디로 간다고요? 분모로 간단 말이에요. 분모로.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라면 기준이 1인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때 국가 총 인구가 분모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게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식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가 가격 변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 변화.
분자가 수요량 변화 이렇게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시험에서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기준이 분모다 이런 거는 시험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가격 변화는 단위가 원이죠. 100원, 200원, 300원 가격은 원으로 표시되잖아요. 근데 수요량은 몇 개 이렇게 표시될 수 있죠. 단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 가격 변화하고 수요량 변화의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율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율. 율은 뭐냐면 퍼센트거든요. 퍼센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은 외워줘야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절대값을 붙입니다.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이 식은 외워야 된다. 네, 시험 외워야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우리 이런 형태를 분모라 그러죠. 분수라 그러죠. 분수. 맞아요? 분수 형태가 우리 학개론에는 많이 나와요. 식이. 그래서 이제 분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분수에 대해서. 자, A분의 B. 그럼 A가 분모입니까? 분자입니까? 분모죠. 분모. B가 뭐예요? 분자죠.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읽을 때 이걸 A분의 B 이렇게 보통 다 읽잖아요. 네,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A분의 B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읽는 방법을 알아야 돼.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A에 대한 B 이렇게 읽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뭐뭐에 대한 앞에 나오는 게 분모다. 그럼 이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 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시험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이다. 그러면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A분의 B가 2잖아요. A분의 B가 2예요. 그럼 이 우리 분수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B가 A보다 2배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맞나요? 자, 우리 5분의 10은 얼마입니까? 2죠. 2잖아요. 이 말은 분자인 10이 5보다 2배 더 크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몇 배 더 큰지를 나타낸다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문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보세요. 아까 가격이 10% 변했을 때 탄력성이 2라는 거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2배 더 크다 이 뜻이잖아요. 그리고 20% 변했잖아. 맞습니까? 저 좀 적어 드릴 거예요. 적어 드릴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계산기 두드릴 테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거? A분의 B를. B 나누기 A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서 이걸 나누는 겁니다. 계산기 쓸 때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라. 만약에 수요량 변화율이 14%, 가격 변화율이 5% 이렇게 가르쳐주고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4 나누기 5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2.8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제 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건지. 아, 그래요. 정말 큰일 나는데. 제가 여러 지역을 강의를 다녀보면 대구 분들이 조금 많이 조용하세요. 네, 부산 쪽 분들은 좀 액티브하고 조금 그쪽 분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근데 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라서 그러나 보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보면 다 아시는데 이렇게 반응을 조금 잘 좀 차분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B 나누기 A 이렇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보니까 이 의미를 보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맞아요.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2배 정도 더 많이 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이건 알아야 돼.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예요.
이것도 만약에 출제자가 이거를 만약에 틀리게 내고 싶단 말입니다. 틀리게. 그럼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하는 정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수요와 공급을 배울 때 결과는 항상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 그 외에 가격 변화, 소득 변화 이런 것들은 다 원인에 해당되는 거고 결과는 전부 다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가 결과거든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요. 29페이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의 한번 봐보세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에, 그럼 여기 앞에 있는 한 상품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상품하고는 같은 물건입니까? 다른 물건입니까? 같은 물건인 거야.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죠.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만약에 빌라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는 가격 탄력성이다, 가격 탄력성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가격 탄력성이. 항상 뭐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걸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 나타낸단 말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런 의미도 갖고 있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비해 몇 배 정도 더 변하는지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이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몇 배나 더 많이 변하느냐나 그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 탄력성이라는 얘기는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이 2배 더 변한다 이 뜻입니다. 이 개념을 잊어먹으면 안 돼. 탄력성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공 던질 때 여기서 여기까지 10m야. 탄력성이라는 건 몇 미터 튕겨나간다? 20m. 2배 더 많이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가격이 변한 것보다 2배 더 많이 반응을 보이더라. 그게 탄력성이 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이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5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 5가지 경우를 지금부터 봐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수요량 변화율이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고 그래 볼게요. 수요량 변화율이 0이에요. 그럼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말은 무슨? 네, 수요량 변화율이 누가 뒤로 들어오시려고 저러나 보네 자꾸. 네. 자,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다. 자, 가격이 만원 할 때 10개를 사람이 사려고 해요. 만원 할 때 수요량이 10개예요. 근데 가격이 2만 원으로 오르면 원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2만 원으로 올랐는데도 수요량이 여전히 10개야. 가격이 5천 원을 해도 수요량이 10개야.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이거를 우리가 수요량 변화율이 0이다 이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는 수요량이 변한다는 겁니까? 수요량이 안 변한다는 겁니까?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안 변한다 이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수요량 변화율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까요? 수요량 불변 이렇게 적어도 됩니까? 적어도 되지. 이게 이 뜻이지. 지금 이건 국어야, 국어. 개론이 아니고 뭐라고? 국어. 그럼 수요량 불변을 수요량 고정 그래도 되나요?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안 변하니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지구의 대한민국의 온도가 15도로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은 계절이 바뀌어도 기온이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 15도로 불변이다. 15도로 고정이다. 맞아요? 온도량이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도 됩니까? 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변이라는 얘기는. 불변이라는 건 고정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를 이게 0이라는 얘기거든.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좀 최대한. 분자가 0이 되어버리면 이 자체값이 얼마가 됩니까? 5분의 0, 10분의 0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 자체 탄력성이 얼마가 되죠? 0이 되겠죠. 즉 무슨 말이냐.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0이라는 뜻이죠. 이리 쉬운 걸 뭐 자꾸 심각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수요량이 불변이라는 의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뜻이다. 맞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반대도 똑같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의미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그 기본이거든요. 기본. 탄력성은 우리 시험에 꼭 나와요. 꼭 나와요. 2문제 정도는 나와요. 그럼 출제자가 탄력성을 시험에 내려고 그러는데 탄력성이 뭡니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탄력성에서 시험에 내려고 하는데 탄력성이 뭔지를 안 물으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그죠? 제주도에 대해서 시험을 물어보려는데 제주도에 대해서 안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어디 있는지부터 시작해 다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이거 알아내야 된다. 탄력성이 뜻부터. 그리고 탄력성은 5가지가 나오거든요. 5가지를 적을 때는 5가지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의미는 탄력성이 얼마다? 0.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습니다. 왔다 갔다 다 됩니다. 자, 2번째. 수요량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율이 있는데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더 작아. 예를 들면 여기다 넣으면요 6분의 5, 5분의 3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분자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1보다 큽니까? 1보다 작습니까? 1보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식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죄송합니다. 수요량 변화율이요. 수요량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율하고 같아. 이게. 둘이 같다고요. 분모와 분자가 같다는 뜻이죠. 그럼 탄력성은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죠. 10분의 10, 20분의 20 이런 거니까 탄력성은 1이 된다. (1이) 되죠. 자, 4번째요. 이제는 수요량 변화율이 이제 가격 변화율보다 커요.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 즉 분자가 분모보다 크다는 뜻이죠. 그럼 탄력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크게 나오겠죠. 네, 맞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분자가 크니까 1보다 커지죠. 자, 그 다음 5번째. 네. 가격이 조금만 변하더라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경우,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없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조금밖에 안 변했는데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무한대는 이렇게 이제 표시하죠. 팔자를 옆으로 입힌 것처럼. 자, 이 5가지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공 던진다 그랬어요. 공을 던져요. 공을 던져가지고 벽에 날아가는 이게 가격 변화율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가격 변화율. 이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원인이고 자극이야. 그럼 결과는 뭔데요? 공이 튕겨 나온다. 튕겨 나온다. 이 튕겨 나오는 거에 해당하는 게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날아가는 게 가격 변화율, 맞고 튕겨 나오는 게 수요량 변화율. 그럼 이 튕겨 나오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탄력성이거든요. 그럼 이 공이 탄력성이 크다 작다 이 말, 탄력성이 크다는 건 많이 튕긴다는 얘기죠. 탄력성이 작다는 거는 적게 튕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공이 지금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 참 뚱뚱해. 그러면 뭐 몇 킬로 이상이 뚱뚱하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 공의 탄력성을 얘기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1이에요. 1. 이게 1이 기준이야. 그래서 탄력성 1일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불러요. 탄력성 1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위 탄력적. 이 단위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공을 던졌거든? 근데 공이 딱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던진 만큼 그대로 돌아오더라. 이게 탄력성 1입니다. 즉 가격이 변한 것만큼 수요량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10% 변하니까 수요량 변화도 10% 변하더라. 이게 탄력성 1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단위 탄력적.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공을 던졌어. 던졌는데 여기까지 안 날라고 여기 뚝 떨어져 버리네. 그럼 이건 탄력성이 크다고 얘기한다. 탄력성이 작다고 얘기한다. 이걸 기준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안 날라왔잖아요. 여기밖에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작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해됩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탄력적이라 그래야 될까? 비탄력적이라 그래야 될까? 그렇지, 이걸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는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겁니까? 1보다 작다는 겁니까? 1보다 작다는 뜻이야. 그게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의 의미는 탄력성이 1보다 작아. 1이 기준이야.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탄력성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요.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공을 던졌어. 내 키를 넘어가 버렸어, 이제. 그럼 이걸 뭐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내 키를 넘어갔다니까, 지금. 탄력적이라고 불러야지. 탄력성 1보다 크죠? 내까지 날라오면 딱 1인데 나를 넘어섰으니까 1보다 크다. 그걸 뭐라 부른다? 탄력적이라고. 이게 이겁니다, 이거. 탄력적. 일단 이거부터 딱 기억하세요. 탄력성 1을 뭐라 부른다? 단위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보다 크면요? 탄력적.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공을 던졌거든. 근데 얘가 그대로 똑 떨어져 버려. 하나도 안 튕겨. 하나도 안 튕겨.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안 변하고 그대로 똑 떨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탄력성 0이에요. 그러면 탄력적입니까? 일단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인데 얘는 너무 비탄력적이지. 그래서 얘를 별도로 완전 비탄력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0이라는 뜻이에요. 0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을 던졌거든. 살짝 던졌는데도 공이 우주 끝까지 날아가 버려. 우주 끝까지. 그걸 뭐라 부른다? 완전 탄력이라고 불러요. 이겁니다. 이게 완전 탄력입니다. 그럼 완전 탄력이라는 거는 탄력성이 얼마라는 뜻이에요? 무한대.
됐어요? 아셔야 돼요.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뭘 물어볼지는 몰라요. 그럼 만약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는 것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뜻이다. 맞죠?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는 뜻이다.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다는 뜻이다. 맞습니까?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가격 변화율이 기준이야.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냐? 탄력적.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으냐? 비탄력적.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1. 아시겠죠?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하나도 안 변해. 0.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해버려. 무한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가격 변화율이 기준이야? 얘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을 비교하는 거예요.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율을 비교해가지고 같으면 1.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작으면 뭐? 비탄력. 크면 탄력.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잊어먹으면 안 돼. 집에서 계속 연습해야 돼. 이거는 머릿속에 딱 인식을 시켜놔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도 낼 수 있거든. 여기서 중요한 글자가 이겁니다. 요거. 자, 수요량이 불변이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량 불변. 수요량 불변이라는 말이 나오면 양이 안 변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은 탄력성이 0이구나 이걸 딱 캐치를 해야 돼. 수요량 불변 나오면 탄력성 얼마다? 0입니다. 오케이? 수요량 불변 나오면 탄력성 0, 완전 비탄력. 이게 딱 연결이 돼야 돼. 양 불변, 완전 비탄력. 양 불변. 자, 또 얘기할 거예요. 계속 얘기해 오늘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지금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고 있거든요. 제가 수요 곡선을 그릴 거예요. 수요 곡선은 여기가 가격이었고 여기가 수요량이었어요. 그럼 제가 맨 먼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다 이 뜻입니다. 맞아요? 수요량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더라 이 얘기예요. 즉 가격이 만 원 할 때 수요량이 10개였어요. 10개. 이 점이었단 말이에요. 이 점. 근데 가격이 5,000원으로 내렸어. 가격이 5,000원으로. 그럼 가격이 5,000원으로 내려도 수요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가격이 5,000원일 때도 수요량이 몇 개라는 겁니까? 10개. 10개 이 뜻이에요. 5,000원일 때도 10개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가격이 2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도 수요량이 몇 개다? 10개. 이 말은 수요량이 10개로 고정되어 있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수요량 불변, 수요량 고정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점들을 다 연결한 게 뭐가 됩니까? 그게 수요곡선이잖아. 수요곡선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쭉 연결한 게 수요곡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들을 다 연결한 게 뭐가 됩니까? 수요곡선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수요곡선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 쭉 연결하니까 이런 형태가 되네요. 이런 형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런 형태를. 수직이라 부르죠. 맞습니까? 지금 제가 탄력성 얼마 그렸어요? 0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를 제가 그렸습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거는 수요량 불변이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수요량 고정이라 그래도 됩니까? 되죠. 이거를 완전 비탄력이라고도 부르나요? 그렇습니다. 얘들은요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럼 이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된다? 수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수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수요량 불변 나와도 수직, 완전 비탄력 나와도 수직, 탄력성 0 나와도 수직.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귀에 지금 딱지가 앉아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럼 완전 비탄력 그렸어요. 그럼 이제 제가 완전 탄력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완전 비탄력이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완전 탄력은 눈치상 어떤 형태일 것 같아요? 수평이죠. 수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이 수평으로 될 때 이 의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란 뜻입니까?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한대. 이거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격 불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나요? 가격이 지금 10,000원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 고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탄력성이 무한대라는 말이나 가격이 불변이라는 말이나 완전 탄력이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그리니까 어떤 그림이 되고 있다 지금? 수평이 되고 있죠. 맞아요? 수평입니다. 다 같은 애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탄력성이 0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수평이라는 얘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수요량이 불변이라 그랬는데 무한대 얘기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쪽 집안 얘기할 때는 얘들이 나와야 되지. 이쪽 애들 나오면 안 된다. 이쪽 얘기할 때는 이쪽에 있는 애들 글자들이 나와야지. 이쪽에 있는 글자들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다른 집안 얘기하면 안 돼. 항상 그쪽 애들만 얘기를 해야 돼. 얘기가 시작됐을 때는. 그래서 시험 지문을 읽을 때 수요량 불변이라는 글자가 딱 나와 있는데 그 지문 안에 무한대니 수평이니 이런 글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X야, 그거는. X야. 없어야 될 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중요하다고,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탄력성 1인 경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탄력성 1 그리기 쉬워요. 1은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냥 수요곡선 이렇게 그리고요 탄력성 1 이렇게 적으면 얘가 1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1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탄력성 1일 때는요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띱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별도로 설명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직각쌍곡선이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탄력성 1일 때는 수요곡선이 어떤 형태를 띈다? 직각쌍곡선. 자, 그 다음에 이게 탄력성 1이고요. 그럼 이제 탄력성 1보다 작은 감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탄력성 얼마예요? 0. 0이죠. 이거는요. 1. 그럼 제가 이제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수요곡선을 그려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사이를 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0과 1 사이에 있는 수요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무한대니까 이 사이를 지나게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막 그리고 있잖아 지금. 막 그리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수직 수평이 중요해. 수직 수평. 그 다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자, 탄력성 0, 1보다 작아, 1, 1보다 커, 무한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집중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될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있다, 탄력성이 작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죠. 탄력성이 커지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탄력성이 커지니까 수요곡선이 가파르게 되고 있습니까? 수요곡선이 완만해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내용이다. 수요곡선이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곡선은 더 완만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적어드릴 거예요.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게 3개란 말이에요. 3개. 3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돼. 첫 번째, 수직의 의미. 수직의 의미가 뭔데? 0, 또 수요량 불변, 또 수요량 고정. 그걸 뭐라고 부르는데? 완전 비탄력. 이 기억해야 된다고. 수평 중요하다.
수평. 탄력성이 얼마란 뜻이에요? 무한대. 뭐라고 부른다? 완전 탄력. 뭐가 불변이다? 가격 불변.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마지막 한 개 더. 탄력성이 커질수록 수요 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 세 개가. 이 세 개는 끝까지 기억하고 가야 된다. 시험장 갈 때까지. 아시겠죠? 잊어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시험 왜 떨어진다? 시험장에 가가지고. 까먹었어. 까먹어서 떨어져요. 그 누가 모르나? 왜 까먹어요? 긴장, 공부는 열심히 해요. 안 한 분도 있지만 왜 까먹을까요? 자주 안 보니까. 자주 보면 까먹어 안 까먹어?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계속 보면 안 까먹겠지. 자주 안 보니까 까먹지. 그 누가 모르나? 왜 자주 안 봐요? 지금부터는 모르는 사람 있다 이제. 왜 자주 안 보는지.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나중에 6과목을 공부해야 되니까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기본수도 이만큼 두껍고. 그죠? 볼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양이 많으니까 많이 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을 줄여야지. 양을 줄여야지. 양은 누가 줄여줘? 내가. 좀 줄여줬잖아. 3개 알아라고. 그죠? 그럼 양을 줄여준 그 양을, 줄여진 양을 어떻게 봐야 된다? 많이 봐야 돼. 그게 합격 비법이야. 합격 비법.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합격 확률이 높아지고, 적게 보면 적게 볼수록 합격 확률은 떨어져. 비례관계야. 비례관계. 많이 보면 합격률 높아져.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걸 머릿속에 잊어먹지 마세요. 내가 합격을 하려면 공부해 봐야 될 양을 줄여서 그거를 많이 봐야 되겠다. 이게 딱 진리입니다. 합격의 진리. 다 보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몇 개 딱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들이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 또는 뭐 더 커진다. 다 괜찮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는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당연한 얘기죠. 이거를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니까 이 표현의 의미를 아시라는 뜻이에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 이 뜻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럼 이 경우는 수요 곡선이 더 가파르게 된다.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해진다.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고요. 그럼 반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아진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작다.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는 비탄력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비탄력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완만하게 된다. 가파르게 된다. 그래서 시험에는 그런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완만하다의 반대가 뭐라고요? 가파르다. 아시겠죠? 완만하다의 반대가 뭐라고? 가파르다. 시험에서 쓰는 용어들이야 이게. 네. 아셔야 돼요. 탄력적이다. 더 완만해진다. 비탄력적으로 되면 더 가파르게 된다. 됐죠? 그러니까 0일 때는 완전 수직이 되어버리잖아. 0일 때는. 제일 작으니까, 탄력성이 제일 작으니까 완전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수직. 무한대가 될 때는 완전 누워버렸죠. 완전히 완만하잖아요.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는. 됐죠? 네, 자, 그 다음 탄력성이 그럼 크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볼게요.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는. 자,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가격, 수요량, 여기가 가격, 수요량, 재화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상품, 눈에 보이는 물건을 우리가 재화라고 불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서비스, 용역이라 그러죠. 그럼 이 A라는 재화의 수요 곡선이 있고 B라는 재화의 수요 곡선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완만해요? B가 더 완만하죠. 그 말은 B가 A보다
탄력성이 더 크다. 맞습니까? B가 A보다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부를 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A가 B보다 탄력성이 더 작죠? 그럼 뭐라 부를까요? A가 B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A가 B보다 수요 곡선이 더 가파르다. 이렇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의미야. 자, 백화점에서 오늘 전품목 30% 할인 행사를 해. 여기 동대구역에 있는 이 신세계백화점이가. 신세계백화점에서 오늘 신세계백화점 전품목 30% 할인을 해요. 가격 변화율이 몇 프로다? 30%.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 주부님들이 백화점 문 열기만 기다려 앞에 줄을 쫙 서가 있어 지금. 문만 열면 뛰어들라고 지금. 아시겠죠? 문을 쫙 열었다. 문 열어가지고 들어가 왼쪽으로 가면 쌀가게. 쌀도 오늘 30% 행사야. 오른쪽으로 가면 루비통, 샤넬, 명품 코너야. 여기도 30% 행사해. 원래 루비통은 할인 안 하잖아. 그래서 오늘 한대. 자, 문 여는 순간 그러면 여자분들이 왼쪽으로 와 달려간다. 오른쪽으로 와 달려간다. 왼쪽으로 간다는 분은 모르겠어요. 그분은 뭐 완전 알뜰 주부님이시네. 어디로 달려갑니까 보통? 여기로 달려가겠죠. 그 말은 쌀보다 루비통이나 샤넬과 같은 이런 명품 쪽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죠.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 탄력성이 크다는 건 공이 민감하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다는 얘기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가격 변화에 민감해? B가 더 민감하다. 탄력성이 크니까. 아시겠죠? 그림 한번 볼까요? 자, 가격이 여기서 일로 내렸거든? 그럼 이 가격일 때 수요량은 여기였어. 이 가격일 때 수요량은 여기였거든요. 자, 가격이 이만큼 내리니까 수요량 이만큼 증가했죠. 맞습니까? 자, 여기는 한번 봐보세요. 이 가격일 때 수요량은 여기였어요. 이 가격의 수요량은 여기였다고. 이만큼 늘어났네요. 어떤 게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얘가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지.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 변화율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드립니다. 탄력성이 더 크다는 의미는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격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다?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탄력성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어날 때도 잘 늘어나고 줄어들 때도 잘 줄어들고 이게 탄력성이 큰 거야. 잊어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공을 던졌어. 멀리 날아갈수록 탄력성이 큰 거죠. 날아가는 게 수요량의 변화야. 던지는 게 가격 변화. 던지는 게 가격 변화. 탄력성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이걸 탄력성이 커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물건에 따라 크기가 다르겠네. 아까 쌀하고 샤넬 가방의 탄력성이 다르잖아 지금. 어떤 게 더 컸어요? 샤넬이 더 컸거든. 그러면 샤넬이 쌀보다 탄력성이 더 크다,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탄력성을 크게 만들고 탄력성을 작게 만드는 원인들이 있어요. 탄력성의 크기를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원인들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탄력성 크기의 결정 요인 이렇게 얘기해. 그게 우리 교재에 보면 어디 나오냐면 2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결정 요인 보이세요? 이게 시험에 잘 물어봐요. 잘 물어보는데 오늘은 여기서 깊이는 안 하고요.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는 거는 탄력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도 있고 작게 만드는 요인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 개 다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탄력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만 알고 반대로 하면 뭐가 돼버리겠어요? 탄력성이 작아지는 요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력성을 크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아요. 다 못 외워요. 어떻게 다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해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탄력성이 커진다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가격이 변했을 때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게 탄력성이 큰 거거든요.
그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대체제야.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탄력성 크기는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동네에 미장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대체제가 있어 없어? 대체제가 없어. 그래, 그 집에 파마가 5만 원 하거든. 나 오늘 파마를 꼭 해야 돼, 여자분이. 갔더니 어저께까지 5만 원, 오늘 10만 원 하네? 파마가 더블로 2배로 떴다면 가격이 100% 변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원래는 우리의 반응은 파마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게 반응이야. 가격이 올랐을 때 내 반응은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그런데 다른 미장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파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파마 해야 되거든. 지금 하러 왔거든. 근데 가격이 어제부터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반응은 안 사는 거거든. 그런데 이 가격밖에 없으니까 난 안 살 수가 없어요. 탄력성이 큰 겁니까? 탄력성이 작은 겁니까? 작은 거죠. 탄력성이라는 건 어떤 자극이나 원인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정도거든요. 근데 가격이 올랐다는 반응을 봤는데도 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 양을 줄일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대체제가 없으면 탄력성이 크다 작다? 작아요. 그런데 동네에 미장원이 많아. 미장원이 많아. 대체제가 많아. 전부 다 5만 원씩 받고 있어, 파마를. 근데 이 집에 갔더니 오늘 10만 원 달라는 거야. 그럼 이 집에서 한다, 딴 집으로 가버린다. 딴 집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나는 양의 변화를 할 수가 있죠. 이 집에서 안 사고 딴 데 가서 살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거예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그 미장원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렸더니 수요량의 변화가 확 떨어져 버리잖아. 손님들이 확 줄어버리죠.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 커져요. 시험에 잘 내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 커져요.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보셔도 쉬워요.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탄력성 크다. 가격 변화에 내가 반응을 할 수가 없다. 그거는 탄력성이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으니까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탄력성이 작지.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규제가 강화될 때하고 규제가 완화될 때하고 어떨 때 탄력성이 클까요? 그래, 규제가 완화되면 내가 반응을 보이기가 쉽잖아. 근데 규제가 딱 강화되어 있으면 내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해버려.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규제가 없어. 그럼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지. 반응을 많이 보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게 탄력성이 크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의 개념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용도가 딱 한 개밖에 없는 거하고 용도가 다양한 거하고 자 똑같이 다이소에 갔거든. 내가 오늘 다이소에 갔더니 다이소도 오늘 30% 세일한대. 그러니까 물건들이 쫙 있는데 이 물건은 용도가 딱 한 개밖에 못 써. 근데 이 물건은 이 용도로도 쓸 수 있고 다른 용도로 막 쓸 수 있어요. 그럼 가격이 30%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손이 어디로 갑니까? 용도가 다양한 쪽으로 먼저 손이 가죠. 저 가격이 30%가 변했는데 어떤 게 수요량의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요. 이게 더 많이 일어나죠. 즉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예요. 사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이 대체제가 많을수록 규제가 완화될수록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은 커집니다. 됐나요? 이것들은 제가 1, 2월 달에 다시 또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의미가 양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 또는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가격이 변했을 때 손이 잘 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가격 변화에도 민감해. 가격 변화에 민감해. 가격이 변했을 때 내가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 그 말은 탄력성이 작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탄력성 결정 요인까지 봤어요. 그리고 아까 이게 쌀이었고 샤넬이었잖아요. 생필품이고 사치제거든요. 생필품은 가격이 변해도 양의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나요. 만약에 치약이 10,000원 하던 게 5,000원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가격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밑에 양의 변화가 사람들이 많이 사면 탄력성이 커지는 거거든. 근데 치약값이 10,000원 하던 게 5,000원 내렸다고 해서 하루 10번 닦는 것도 아니잖아. 사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치약 사재기 누가 합니까? 안 하잖아. 그런데 샤넬 가방이 만약에 50% 할인됐다 그러면 한 개 사던 사람이 3개까지 산단 말이에요, 이제. 맞아요? 똑같은 가격 변화 50%가 일어났지만 양의 변화가 훨씬 사치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게 탄력성이 크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좀 이해가 되시? 어떤 말인지 이해는 옵니까? 그게 탄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탄력성 결정 요인까지 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소득 탄력성 하겠습니다.